여러분, 야당발 경기 발작,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당 국회의원도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야당발 경기 발작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게 이게 충격입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정책 입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야당발 경기 발작이라는 이런 단어가 서울경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요, 국민을 위한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가 지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업의 임원조차도요, 지금으로서는 내년은 물론 내후년의 투자 계획도 셧다운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이 말은 말입니다, 대기업의 임원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년 경제가 진짜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할 것 없이 내년에 어떻게 하면 경기를 부양시켜서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그 단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말입니다. 예산안의 쟁점이 되는 것은요, 뭐 쉽게 말하면 하나예요. 하나. 부자들한테 퍼주지 말고 부자 아닌 사람한테 퍼주자, 이거예요. 이거 문재인 정부의 기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이거. 실제 부자라고도 안 합니다. 초부자라고 해요. 초부자들에게 감세해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민은 더 감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자체가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법인세가 대표적인 건데요, 지금 여당은요, 지금 법인세를 22%에서 25%,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예요. 이거 내려서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하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169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하해서는 안 된다. 아니, 국정이라는 게 이게 정권 교체가 됐으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를 반대하는 것을 보면 국정을 지금 민주당에서 운영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앞에 7,050억을 정액을 하자는 거예요. 7,050억. 퍼주자는 이야기잖아요, 또. 그죠? 이거는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의 예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예산,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예산, 이 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정권이 교체됐는데 교체 안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예산, 문재인 정부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예산을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하기 거지없습니다. 진짜 황당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당발 경기 발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야당발 경기 발작이라고 썼으니까요. 이게 왜 발작이 될 수 있는지. 아니 법인세를 27.5%를 23.2%로 낮추자는 게 이게 왜 우리 경제에 더 좋은 건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장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 경제 진짜 엉망이죠. 산업연구원이나 무역협회에서 예상하는 겁니다. 수출은요. 내년에 가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마이너스 4% 떨어진다. 이게 무역협회 생각이에요. 산업연구원은 마이너스 3.1% 떨어진다고요. 수입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보다 8%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은 5.1% 떨어진다. 무역수지는요. 내년에도 266억의 마이너스가 날 거다. 무역협회는 138억의 마이너스가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은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의 성장률을 보면 대한민국 처참합니다. 초저성장입니다. JP모건이 1.5%입니다. 골드만삭스도 1.4%고요. UBS는 1.1%고요. 노무라 정권은 충격적인 숫자예요. 마이너스 1.3%입니다. 내년에 안 그래도 지금 초저성장에 쉽게 말하면 경기 발작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늘려가면서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내년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도 이게 쉽게 말하면 법인세 낮춰줘서 그만큼 투자해라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어디에 투자하느냐. 지금 현재가 어렵다고 하니 미래 산업을 키우는 데 투자하면 되잖아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요. 경제 5단체장하고 만나서 이 비공개 회동이었는데 투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지금 미리 투자해주면 그만큼 말입니다. 일자리가 생겨나거든요. 경제에서 가장 좋은 게 일자리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늘고요. 소득이 늘면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게 되면 일자리는 더욱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는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해라. 그래서 법인세 깎아주겠다예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인세가 이게 다른 나라보다가 월등하게 많으면 말도 안 해요.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OECD 평균보다가 죄송합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깎아줘서 그 금액만큼 투자하게 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G5 평균입니다. G5면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 5나라예요. 2012년에 법인세가 33.2%였습니다. 26%로 줄였습니다. OECD 평균은요. 25.3%에서 23.1%로 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갔습니다. 24.2%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전 세계가 어렵다. 어느 나라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게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을 떠받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은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초부자 감세라는 이야기. 초부자 감세. 여러분 초부자 감세라니요. 기업을 초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괜히 논리 만들어서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주가. 그죠?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주주들의 이익을. 그런데 초부자라고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자 삼성전자만 볼까요?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600만 명 좀 넘을까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나 특수관계인이 20.8%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당을 하면 20억 8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세금 10억 3천만 원을 떼면 10억 5천만 원을 수령할 뿐입니다. 100억을 배당했을 때요. 10.5%밖에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다 가져가느냐? 국내 소액 주주가 18억 3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외국인 주주가 44억 9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국민연금이 7억 7천만 원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초부자 감세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기업을 살리자는 거고요. 그만큼 이 법인세를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 같지 않아서요. 이제는 뭐 수치라는 게 눈에 탁탁탁탁 드러나잖아요. 그럼 법인세 얼마나 인하해줬으니까 너네 얼마나 투자할 거야.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여러분 상황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여러분 법인세 엄청나잖아요. 21.2%에서 25%까지 올라갔으니 OECD 평균보다도 3.8%가 높은데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만약에 이걸 낮춰줘서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법인세 올리니까 외국인들 투자 낮아진 거 보세요. 2018년에 100억 5천만 달러 외국 제조기업들이 국내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쭉 줄어서 2021년에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습니다. 50억이에요. 50억 달러예요. 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계속 발목을 잡고 딴죽만 걸까요? 이 국가를 위하는 일, 국민을 위하는 일, 이것은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략적인 의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력해 주는 게 이게 국가를 위하는 거고 국민을 위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게다가 초부자 감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민 갈라치기까지 하는 이 국회의원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네요. 전 세계는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피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좌우가 갈라져서 싸운이라고 정신없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가를 위한 판단이 뭔지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말입니다. 이 갈라치기에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갔어요.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1983년 1984년이었는데 이때는 학교가 공부를 안 했어요. 전부 데모한다고 난리에 데모한다고 돌 던지고.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딱 제대하니까 제대한 해가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조용합니다.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기 바빠요. 불과 말입니다. 불과 83년하고 따지면 88년하고 5년 차이 납니다. 5년 차이. 84년하고 따져도 88년이면 4년입니다. 4년 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요. 지금 MZ세대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점점 말입니다.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따졌을 때 분명히 다음 총선에서 확 바뀔 겁니다. 실사구시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실사구시로 이제 확 바뀌어갈 겁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걸 이제 그때서 깨달을 거예요.
예, 화려한 말잔치나 프로파간다에 속지 않을 거라는 거. 이제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일 거예요. 정관진 TV도 거기에 경제를 바로 보자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려한 말잔치에 넘어가지 말자. 프로파간다에 속지 말자. 이게 정관진 TV의 핵심 가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운동권들이 지금 으쌰으쌰 하면서 예, 쉽게 말하면 예,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 그 남용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예, 개인의 가치보다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 그래야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